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시장 분석 10월 3주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중요 지수 중에서 중국 GDP 이게 지금 전년 대비 6.0%로 나왔거든요. 이거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경제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 6.0이라는 수치를 밑으로 하락을 해서 5자를 본다. 이게 뭐 5.9%가 됐든 어쨌든 5자를 본다. 그러면 좀 상당히 그때는 좀 충격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크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파동의 시작은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끝났죠. 미국 금요일장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지금 저번 주보다 10월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국 GDP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 이것도 지금 사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계속 좀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또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FOMC에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91.4%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달 FOMC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리 인하가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12월 달에는 현재로서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거는 뭐 그때 또 가봐야 알겠죠. 상황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 전에 원달러 환율을 한번 더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시장입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저번 마지막 시장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추세를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결국 이번 주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대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 두셨다면 그 기준대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는 지금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 추세예요. 주 추세. 전체 파동에 대한 주 추세 라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5파동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5파동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도 이탈한 이 추세를 헤딩을 하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5파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파동을 보면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3파동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3파동 반등 그리고 나서 지금 5파동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전체를 이렇게 5개로 볼 것이냐 5개로 본다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5개로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3, 3, 5 형태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C파동이 짧은 형태의 조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저점.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을 낮추는 오파동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이 더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원달러 환율은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도 돼요. 아직 분봉상에서 보면은 네, 이 부분이죠. 분봉상에서 보면은 아직 이 부분이 하나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내려온다면 뭐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1170원 내외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170원에서 1170원 초반대 그 부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조정 장세는 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게 또 저점을 깬다. 그렇게 되면 이 주 추세까지 이제 무조건 다이렉트로 내려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뭐 단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추세 라인을 깼을 때 대응을 했었어야 일단 정상이죠.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 말부터 제가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고 금과 은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니까 이제 달러를 조금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분들은 이 추세를 이탈할 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굳이 이것을 대응하지 않고 각자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이 부분에 갔을 때 일부 달러를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 시장은 대응입니다.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나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파동이 이제 마지막 하락파동이 진행되면 그때는 뭐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시장은 대응해 나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주 추세 자리는 아직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2019년도부터 만들어진 이 추세 라인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이 조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 두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피보 라인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지으려면 이 선들을 조금 확대를 해서 그어볼게요. 이 부분부터 이게 오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파동이 나왔는데 지금 라인은 이 전체 상승에 대한 50%짜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대체적으로 1167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딱 맞게 해볼게요. 네, 1167원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그리고 61.8%는 1153원인데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사실상 주추세 이탈입니다. 추세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주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리스크 대응을 해야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일단 38.2% 라인 부근에서 지금 계속 꼬리를 달고 있죠. 계속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 파동이 마무리가 덜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1170원에서 1170원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피보라인으로만 본다면 1167원까지도 좀 열어둘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 나오는 반등 파동이 또 나올 겁니다. 이 이후에. 그때 파동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조정이 완전히 다 끝나고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하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다 자신만의 계획을 짜 두셔야 됩니다.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금융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최소한 내가 매수를 했고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필수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달러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은 실물 금이랑 은을 분할로 그냥 들어가신 게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순위가 금이랑 은이고요. 그 다음은 달러예요. 그리고 달러는 길게 볼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양적 완화가 4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달러는 이제 가치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약달러 시대로 완전히 넘어갈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달러는 그 전까지만 봐야 되는데 금은 여유롭게 계속 봐도 되죠. 길게 봐도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달러를 준비할 돈이 있으면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때 준비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지금은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뭐 돈을 벌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환율 시장에서 뭐 얼마나 벌겠어요. 벌어봤죠. 그리고 그걸 보험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환율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뭐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닙니다. 금이랑 은 시장이 훨씬 더 리스크 대응하는 데는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 보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분석 진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초부터죠. 8월 초부터 5개의 파동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카운트를 해보자면 다시 여기서 1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3파가 연장파동으로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연장파동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5파가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부터 지금 5파가 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조정 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 조정 장세가 여기서부터 올라온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일지 아니면 이것을 깨고 내려가는 좀 큰 차원의 하락 파동일지는 이 초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파동 구조를 봐야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1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3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5파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다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파동 구조상 왼쪽 이 3파의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달형으로 나온 거거든요. 5파가 미달형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1파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끝났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3분봉에서 봤을 때 30분봉에서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저 부분이. 3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시작된 이 파동이 5개로 진행되는 구간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5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진행돼야 5개라서 이게 지금 30분 봉상에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1파, 2파가 여기서 끝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3파는 여기가 자리가 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5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5번째 파동이 남은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지수 중기 고점이 일단 찍혔다. 그래서 조정 장세로 진행이 될 거다. 이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직 아니다. 소파동상 아직 한 번에 상승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두 번째 위로 한 번 더 상승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은 여기서 지금 끝나야 돼요. 그리고 피부상으로 보더라도 여기죠, 여기. 이게 지금 61.8%까지 정확히 나온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정확히 61.8%까지. 이거 지금 수치가 거꾸로 돼서 그렇습니다. 자, 제대로 보이게 거꾸로 다시 할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61.8% 라인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조정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파동이 이렇게 끝난 걸로 보고 다시 위로 마지막 상승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라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조정 시작이죠. 조정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파동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플랫으로 나오고 얘가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결국 다시 반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오파동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오버랩이 나오더라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오버랩 나오면 이제 리딩 다이애곤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그 하락파동 1파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파동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것 하나 좀 결정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조금 구체적으로 더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좀 같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간밤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오파동 구조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파동 구조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나온 이 하락이. 그래서 미국 시장도 크게 하락이 나오려면 지금 밑으로 더 떨어져야 돼, 이만큼까지. 아니면 밑으로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면 1파, 2파, 그러면 3파가 이렇게 연장으로 진행이 되면서 5개의 파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미국 시장도 지금 위로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파동 구조만 보더라도 아직 밑으로 크게 내려갈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죠.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지수 있잖아요. 2960에서 2961. 이 부분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하락파동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다 이제 좀 변곡점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주 시장이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시장 때는 저번 시장이 아마 시장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났죠. 저번 시장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월요일날 시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월요일날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위로 이제 갭상승을 만들면서 일단 위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변곡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 선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려온 이 파동에 대한 저점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1파, 2파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됩니다. 이 시작점을 깨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서 계속 조정이 진행될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추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좀 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선물 시장을 보면은 좀 더 금선물 시장보다 하락 추세 이 돌파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맞닿아 있죠. 거의 뭐 돌파 직전의 모습입니다. 은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은선물 시장이 여기서 돌파하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보여줄 겁니다. 돌파할지 그대로 밑으로 빠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해도 지금 진행되는 이 구간이 크게 트라이앵글로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또 3파동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3333 이런 형태로 수렴 추세를 또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의 그 기본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시장 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조정 장세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 입장에서도 어느 것 하나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장을 위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함부로 밑으로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게 악재로 결정이 되느냐, 만약에 악재로 결정이 된다면 이제 시장은 밑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락 파동을 크게 하나 만들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려왔던 이 파동 있잖아요. 이 하락 파동은 A 파동이란 말이에요. A 파동. 지금 뭐 B 파동이 진행 중인 과정인데 B 파동 이후에 C 파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가 뭐 바닥이 나왔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동 구조상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C 파동이 언제 나오느냐인데, 그리고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수에서는 C 파동이 길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길게 나오는 편인데 A 파동 자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이머징 시장이. A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의 1년 동안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잠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진행 중인 과정인데 이 반등 이후에 C 파동이 나올 때 A 파동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짧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파동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모습은 아직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중앙은행 통화정책. 중앙은행들이 이제 시장을
무너지도록 그대로 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번 시장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C파동이 나올 때는 이 A파동의 그 길이보다 최소한 길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초반부에 나오는 하락파동 그리고 중간에 진행되는 강력한 3파 해당되는 구간을 조금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동이 어디서 끝날지는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그때 가서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A 파동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